2022년 말 기준으로 최고점이라면 앞으로도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앞으로 진행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모두 아는 것들이 결국 미국이 달러 빚으로 통해서 모든 경제 순환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 대선이 사실 내년 후반기이긴 하지만 내년 말쯤이긴 하지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는 입장에서 경제를 안 꺼트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구나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런 게 이제 시그널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은행 사태, 중소형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보면은 페드의 즉 그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줄인다고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정말 아직도 메꾸고 있는 게 너무 확연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의지가 투철하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떨어지긴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게 더 장기간 지속되긴 힘들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게 길어야 1, 2년 지속이 되다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괴리가 이제 좁혀지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죠. 너무 비싸 보였던 소득 여력 대비해서 너무 비싸 보였던 자산 가격이 혼자서 스스로 떨어지거나 두 번째는 경제 개선이 너무 빨라지면서 이제 소득 여력이 높아지면은 이 괴리가 또 붙겠죠. 네, 싸 보이겠죠. 그렇죠. 해소가 되겠죠. 근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패권이 강한 미국 경제도 지금은 조금씩 뭐 당장 꺼지진 않지만 소비가 버텨줘서 그렇지만 이제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위축이 되는 국면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소득 여력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 가격 괴리가 해소될 일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하고 동일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돈을 그렇게 어떤 가게가 어떤 산업에서 신흥 부자가 탄생해서 여기서 누가 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냐. 단순히 금리 좀 싸졌다고. 아니 금리가 싸진 건 아니죠.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몇 년은 버티겠지만 가격이 났던 가격 괴리 부분을 스스로 좀 메꾸면서 즉 약간 가격이 조정이 오면서 이 펀더멘탈 지표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붙어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변수들을 거의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여지껏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앞으로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살짝 거래량이 오른 것 뿐이다.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애매한 수준에서 조금씩 올라갔다가 좀 살짝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부동산 가격의 최근에 이런 방향성 논란에 대해서 여지껏 뭐 저희가 들은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시나 이제 부동산에 대한 미세한 정책까지는 모두 다 간파하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흐름 속에서 자산 가격을 오히려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가격이 조정을 보이거나 여기서 가격의 상승 트렌드가 멈춘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만 돋보이게 상승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많은 확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트렌드는 이미 동조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 초반 이후의 흐름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금리가 조금 멈춰서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셨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가격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도 약간 움푹 패이는 패치 한번 기억나시죠? 예, 바로 안 떨어지고 그렇죠, 바로 가격이 조금 제자리에 있었던. 그게 좀 상세히 보시면 그림을 나중에 상세히 보시면 좀 내려갔다가 이 부담 비율 자체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약간 U자형이 약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구간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화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도 잠시 또 약간의 반등 패턴이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것이 또다시 괴리를 펀더멘탈 지표에서 대비해서 미국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잣대로 봤던 댈러스 페드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과열 징후가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자산 가격이 일각에서 보는 그리고 제한된 변수, 특히 뭐 금리와 같은 변수를 가지고서 몇 가지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 좋을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좋았으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네네. 작년 중반 이후로 계속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0% 40% 떨어진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걸까요? 저 지표를 저는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네. 저 달러스 페드에서도 저 지표가 물론 상대 지표지만 저도 저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도 이제 과열이거나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